네, 국제무역의회 제7주차 강의 전자무역과 전자상거래에서 제 두 번째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그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이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광의의 어떤 그 전자무역 시스템에 대한 그걸 전부 살펴보는 걸 그런 시간으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자무역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 운영하는 또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구축한 시스템은 크게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뉴트레이드 허브라는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을 해서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운영하는 그 전자무역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세청이 운영하는 유니패스 전자통관 시스템으로 크게 구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통관 시스템도 어찌 보면 국가 전체의 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이긴 하지만은 유트레이드 허브와 어떤 그 하위 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동등한 관계로 그렇게 돼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구도에서 본다면은 유트레이드 허브가 더 광범위하고 더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요. 전체를 다 관할하니까요. 그리고 유니패스는 통관이나 수출입의 통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광범위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두 시스템이 서로 연동돼 있고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하면은 유트레이드 허브, 좁은 의미의 그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은 유트레이드 허브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트레이드 허브는 80년대 말에 그 당시 정부가 상공부를,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상공부라고 했죠. 그때 종합무역 자동화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무역 업무가 서류를 들고 마구 막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수작업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무역 절차를 이제 전자적으로 페이퍼리스로 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1년에 무역 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KTnet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자동화 사업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94년도에 수출입 통관 EDI 서비스,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EDI라고 한다면 이 폐쇄적인 인터넷처럼 이 오픈된 그런 게 개방 시스템이 아니고 A와 B라는 회사 간에, 기업 간에, 기관 간에, 아니면 기관과 기업 간에 어떤 전자적인 문서를 주고받기 위해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통신 서비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DI 서비스가 90년대 중반에 나오게 됐고, 그 뒤로 이제 점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이 통합적인 그런 플랫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2009년에는 이제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이제 이게 바뀌었죠. 이름도 바뀌고 해가지고 시대에 맞게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KT넷이 여전히 국가 전자무역의 인프라를 담당하는 그런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KT넷은 한국무역협회의 자회사죠, 자회사. 그래서 그 당시에 KT넷이 그 무역자동화법 또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국가의 예산을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서 오늘날 이 유트레이드 허브 시스템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하면 유트레이드 허브 들어가 보면 뭐 무역 포탈, 구매 확인서, 통합 서비스, 내국 신용장, 요건 확인, FTA, 글로벌 포탈, 전자상거래 포탈,
해상 스케줄, 화물 추적 이런 다양한 무역에 관련된 여러 개의 그 하이 시스템들을 전부 묶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니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니패스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통관 시스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트레이드 허브보다 약간 좀 뭐 비슷한 시기에 뭐 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94년에 그 EDI 저 유트레이드 허브의 EDI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 96년에 통관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통관하는 데 필요한 게 뭐죠? 많은 서류들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것을 그 통관에 관련된 그 각종 문서, 뭐 인보이스라든지 뭐 패킹 리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관세청으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이 EDI를 통해서 문서를 쏘아줄 수 있게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서 그 유트레이드 허브가 거의 완성된 2007년도와 비슷한 시기에 유니패스도 그 단일 창구가 구축이 유니패스 단일 창구가 구축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EDI라는 것에서 아는 학생도 있고 좀 생소한 학생도 있을 텐데요. EDI라는 건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전자 문서 교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은 표준화된 상거래 서식 또는 공공 서식을 서로 합의된 통신 표준에 따라, 이 말이 이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통신 표준. 이거 프로토콜이죠. 프로토콜에 따라서 컴퓨터 간에 교환하는 정보 전달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프로토콜이라는 말이 통신에 나오죠. 여러분들 이미 뭐 컴퓨터를 잘 아는 학생은 뭐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겠습니다만은 통신 기계라는 것은 서로 통신 기계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그 서로 표준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을 국제적으로 정한 그것이 프로토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니패스 화면이죠. 그래서 유니패스 화면인데 거기는 전자적인 신고, 납부, 뭐 정보 조회 등등 그리고 여러 그 이제 통관에 관련된 그 수출입을 하는 기업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한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다 하려면은 뭐 워낙 한 학기 동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 표를,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교수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주겠습니다. 유트레이드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을 중앙에 놓고 본다면은 거기에 큰 그 어떤 동급의 시스템이 이제 유니패스 통관 시스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세청에. 그리고 이 유트레이드 허브와 연결되어 있는 큰 망 하나가 전자물류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건이 주고받고 특히 전자상거래가 되면서 하루에도 수만 개의 그 물건들이 이제 우리 국경을 뭐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부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류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물류망은 또 어떻습니까? 항만물류와 항공물류, 육상물류로 또 나눠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물류 부분에 이제 시스템들이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로지스 허브라는 것은 KT넷이 이제 만든 그 차세대 물류 시스템이 되겠고, 그러니까는 KT넷은 전체 시스템을 유트레이드 허브라는 전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도 하지만은 물류 서비스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KL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KL넷. 그 KL넷은 주로 항만 물류 회사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개인 업체가 만든, 개인 기업이 만든 플랫폼이라고 보겠습니다. KC넷도 있어요. KC넷도 있는데, KC넷은 항공 물류를 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물류 시스템이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있겠죠. 무역에 관련돼서 은행과 보험사들도 이 유트레이드 허브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들, 뭐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은
그 뭐 요건 확인 수출입을 승인하는 여러 기관, 근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하는 뭐 상공회의소 등등과 전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용하는 국내 기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역 업체들, 그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마켓플레이스 등, 그리고 외국 마켓플레이스하고도, 근데 직접 뭐 외국과는 직접 연결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그 이용자들이 이렇게 직접 간접적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나라 전체의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더라도 모든 무역 업무를 사무실에 앉아서 아니면 가정집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정리하면, 협의의 전자무역 시스템은 유트레이드 허브고, 광의의 그 전자무역 시스템은 국가 그 무역 관련 전체 인프라를 그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트레이드 허브, KTNet이 운영하는 유트레이드 허브 그 플랫폼을 조금 더 자세히 정리를 한 겁니다. 거기 이 무역의 절차에서는 마케팅, 물론 이제 마케팅 부분은 좀 달라요. 이건 이제 여기는 뭐 지금 뭐 무역이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각자 이제 회사들이 하고 일부만 이제 이렇게 그 연동이 돼 있겠죠.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에서도 마케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을 한다면 외환, 요건 확인, 물류, 통관, 결제, 이 부분이 주로 전자무역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너무 뭐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뭐 간략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면은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무역업체가 이제 주 고객이 되겠죠. 그리고 유관기관들은 무역업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승인해주고, 아니면 자기가 보험을 들겠다, 물류를 하겠다, 통관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승인을 해주거나 허용을 해주거나 지원을 하거나 하는 유관기관들이 이제 이 시스템의 이용자가 되겠죠. 주 고객은 역시 이제 무역업체가 되겠고요. 무역업체도 개인도 되고요. 그래서 외환이라면은 이제 LC를 개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매 확인서란 건 뭐냐면, 내가 물건을 그 구매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대기업이 수출품을, 여기서 현대 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거기에 수출용 자동차를 만들 때 국내 기업이 부품을 납품했다. 그러면은 현대 자동차에서 구매 확인서를 끊어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도 얼마 수출한 걸로, 왜냐하면 거기에 현대 기아차가 수출될 때 거기에 자기 부품이 지금 끼워져서 나갔잖아요. 그게 수출로 본다는 겁니다. 그때 그 수출 기업이 구매했다는 확인서, 그걸 이제 나오게 해주는 게 바로 구매 확인서인데,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그러면 그게 있으면 수출업자가 돼서 은행에 가서 좋은 그런 이제 그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수출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표창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요건 확인은 뭐냐면, 수출입을 할 때 어떤 그 승인을 미리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 물자를 수출할 때는 미리 그 산업통상자원부에 뭐 전략물자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니면 뭐 그 수입할 때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그 원자력에 관련된 관련된 그런 기관의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물류는 뭐죠? 물류는 뭐 당연히 물류에 관련된, 운송에 관련된 여러 그 서류들을 이제 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관, 그리고 결제까지. 결제는 이제 다 물건을 싣고 나서 은행에 가서 돈을 받을 때, 아니면 그럴 때 옛날에 서류만큼 들고 은행에 외환기에 가서 그 서류를 내밀고 돈을 찾았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전자적으로 서류만 딱 보내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링크라고 그랬는데, 외부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무역업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일부 이제 그 무역 절차를 이렇게
그 뭐 스위프트망, 은행망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그런 이제 협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부와도 제한적이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수출입 통관 시스템 유니패스만 좀 보죠. 유니패스는 그 통관에 관련된 것인데 여기 조금만 이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 보면 되겠어요. 통관은 통관 시스템,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거쳐야 되는 세관의 절차를 말하며 관세법상 통관이라 함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반송이란 뭐죠? 수출됐는데 다시 우리나라에 되돌아왔다든지 수입했는데 이게 잘못돼서 다시 나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걸 이제 반송하는 거. 그걸 이제 그때 그 관세청이 그걸 승인해 주는 절차, 이걸 통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통관이라는 당연히 그것을 통신 기술에 의해서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거 전자통관이다. 뭐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유니패스가 어떻게 그 연계 구조가 돼 있느냐 하는 걸 여기 이 그림으로 하나를 전부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그 유트레이드 허브도 관련된 많은 그런 이제 그 기업 기관들과 이렇게 거미줄처럼 문어발처럼 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니패스 이 통관 시스템에도 수많은 그런 고객들과 관련 기관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뭐 철도, 그다음에 항공, 포워더, 은행 등등등. 그래서 이런 여러 기관들과 중앙부처 그리고 지원 기관들과 또 해외하고도 연결이 일부 되어 있고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통합적인 모습들을 이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니패스의 특징 그랬는데 이건 뭐 좀 루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유니패스는 수출입 통관이나 화물 관리, 관세 징수 환급, 요건 확인 창구에 일괄 처리를 실현하게 됐다. 세계 최초라고 그러네요. 네, 세계 최초. 그리고 개별 시스템별 고유 업무 처리와 더불어서 타 시스템과 연계 기능이 병행되어 있다는 게 앞에서 지금 봤죠.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네, 그러니까는 통신기기 간에 어떤 거부가 없이 바로바로 통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그 통신 표준을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부 시스템과 데이터 공유가 아주 원활하다. 전체 수출입 물류 관계자들을 한 공간에서 커뮤니티화했다. 최적의 운송 통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유니패스에 들어가서 그 관세청이 이제 잘했다 뭐 하는 것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뭐 한 겁니다만은 유니패스가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유니패스 통관 시스템이 워낙 이제 잘 되어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하거나 또 이런 걸 하도록 여러 나라에, 특히 개도국 쪽이죠. 주로 우리가 원조하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만은 원조의 일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니패스 구축의 효과 그랬는데 이건 관세청에서 이제 얘기하는 여기 뭐 홍보하는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은 커스텀 클리어런스 엑스포트, 그러니까는 그 수출을 위한 수출 통관 아닙니까? 수출 통관이 하루 걸렸는데 2minut밖에 안 걸린다. 뭐 그랬고요. 네. 그리고 수입 통관은 이틀 걸렸는데 2일 걸렸는데 2.5시간. 그리고 리펀드, 이건 관세 환급이죠. 관세 환급이 2일 걸렸는데 보통 뭐 5시간 12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거, 이것도 4시간 걸리는데 지금은 10분이면 된다.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뭐 사실 획기적으로 이제 그 무역 업무 처리가, 통관에 관련된 업무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국가 유트레이드 허브와 유니패스 시스템, 국가 전자무역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